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오늘 영상은 능률기입 영어 1 사가입니다. 사가를 통해서 역사적 인물인 간송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영어 1 수업 영상 업로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해당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용과 문법 한 번에 모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진도를 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능률 영어 1 사과 본문 1입니다. 네, 가볼게요. 유진의 high school students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가 한국 예술 전시회를 갔는데요.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그녀는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전시회를 다녀온 경험이겠죠. 그 경험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왜요? 그녀의 클래스 아이들과 그녀의 반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서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부사적이다. 다 알고 있죠? 가볼게요. 지난주에 과거네요. I visited an exhibition, artwork and ancient items. 예술작품과 고대품들을 이제 전시하는 전시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예술작품이나 골동품들은 selected from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 간송 예술박물관의 어떤 수집품 중에서 골라진 예술작품과 고대 물품이었습니다. 이 명사가 예술작품이 이 골동품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죠? 선택되어 졌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 전시회는요,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man, 남자에 대한 정보도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who gathers all of the artwork, 예술작품을 수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예술작품이에요? displayed there, 그곳에 전시되어진 예술작품들을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작품이 누구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전시되어진 거니까 수동분사가 쓰였겠네요. 바로 그 남자가 누구냐? His name was 정형필입니다. But 그런데 he's better known. 그는 더 잘 알려져 있죠. 뭐로요? His pen name, 그의 필명이 간송으로요.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1906년 되게 부유한 집으로 태어났어요. 라는 얘기는 그냥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간송이요. 따라서 he was와 lived는 병렬.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한국이 일제점령을 좀 당했었잖아요. 그 시기에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at the age of 24, 24살이 되던 해에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inherited가 물려받다라는 뜻이에요. 상속받다라는 뜻. 자, massive는 거대한이고 fortune은 운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뭐도 있냐면 재산, 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겠지만 바로 간송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죠. After carefully think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누가요? 그가요. 그쵸? 그 주절의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이 thinking은 명사로 꾸며지니까 분사는 맞긴 하지만 주절의 주어를 꾸며줬으니 분사 구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했더니 He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그가 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한 거죠. 뭐뭐 하는 것? 명사죠. 돈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면 우리는 얘를 부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큰일 났다. 됐습니다. 얘는 부사. 됐죠? 좋습니다. 이 결정은 was implicit. 누구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냐면 오세창이라는 그의 멘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요? Who was an independent activist.
그 독립운동가였고 또 그 사람은 병렬입니다. had와 was는요. had a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한국 예술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조예가 깊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멘토인 오의 가디 안내와 그리고 간송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확신 이걸 가지고 간송은 devotes A to B 하면 A를 B에 헌신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B는 ing 형태로 온다, 명사 형태로 온다라고 알고 계셔주세요. 그래서 간송은 그의 재산 대부분을 오래된 책, 페인팅 아니면 다른 예술 작품을 acquiring, 얻다, 획득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제품들, 이런 아이템들을 그는 고려했는데,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들이 바로 나라의 자부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믿었습니다. 두 개 병렬입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바로 그것이 나라의 어떤 국가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실제로 있었죠.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그들은 누구? 작품들. 그들이 이렇게 산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다른 예술 작품들.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거나 or 아니면 taken overseas. 해외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실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되어지지도 않고 해외로 팔려나가지도 않았겠죠. 그 작품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 상황과 반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를 쓴다? 가정법을 쓰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법 다시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분사 알고 계시죠? 분사라는 건 동사를 일시적으로 ing나 pp 형태로 바꿔서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selected, displayed 이런 거요. 그래서 아이템들이 누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거니까 수동분사 pp형이 쓰이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작품이 누구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전시되어진 거니까 pp 형태를 둠으로써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다. 됐어요? 자, 이 문장 보시면 The exhibition included 동사 나왔는데 who gathered 동사 또 나왔으니까 연결사는 필요하죠. 그러나 바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어가 없다. 따라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displayed는 동사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이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이것도 분사이지만 thinking은 분사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앞에서 쓰인 이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그쵸? 문장 내에서. 그런데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맞지만 문장 내, 요 해당하는 문장 내에 있는 앞뒤 명사를 꾸며준 게 아니라 주절에 주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사지만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구별해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결정이 누구한테 영향 준 게 아니라 영향 받은 거니까 수동태 쓰였다. 다음 문장 가시면 이 문장 보시면 어쨌든 영향을 받았으니까 동사가 쓰였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왔으니 연결사가 필요하더라. 그런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가 없는 뭐가 된다?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러나 앞에 뭐가 있다? 콤마.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뭐가 된다? 계속적 용법이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was와 had 병렬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 한번 갈 건데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반대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그쵸? 간송이 보여준 이 행동 언제 일어난 건가요? 현재 일어난 건가요? 과거에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거죠. 이렇게 과거 사실에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if절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실 텐데 이때 동사가 과거 완료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had pp가 나오고 주절에 지금처럼 would 조동사 과거형이 나와서 had 더 이상 못 쓰니까 have pp가 쓰였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destroyed는 뭐냐라고 보시면 이때 they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간송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산 물품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물품이 누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파괴 당해줘야 되는 거니까 have 플러스 pp와 bpp가 결합된 형태고 파괴되어지다 뿐만 아니라 해로 팔려지다 해로 가지다, 뭐 보내지다 이런 느낌의 수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 두 개는 PP 형태가 수동태의 PP 형태가 연결되어진 병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out을 바꾸라고 하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f 당연히 가정법이니까 if로도 넣을 수 있죠. if가 있고 없고로 가정법을 구분하진 않지만 가정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if를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것이 없었더라면 if it had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if절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 혹은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had pp를 둔 거죠.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he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가정법에 if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if를 지울 수 있어요. 지우고 싶다면 단 요 두 개를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Had it not been for A, his actions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다 귀찮으시면 without처럼 그냥 전치사 형태로 but for his actions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잘 들으셨나요? 길긴 해도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도입부니까요. 사가의 주요 문법인 분사와 가정법 모두가 이번 본문 1에 사용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떠한 문장에 분사와 가정법이 활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더블스학원 친구들은 노트 정리 후에 가정법이 사용된 구문을 원문장으로 지금 제가 한 거죠. 원문장으로 전환하는 추가 작업도, 심화 작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